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지급금액 산정 방식, 총소득 기준 인상, 신청 기준, 신청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60세 이상 노년층 퇴직자분들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퇴직을 전반기에 했다거나 입사를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맞는다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2025년에 달라지는 내용 말씀드리고 신청 자격인 총소득 요건과 신청 기간, 받는 날짜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헛벌이 가구 중 직계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므로 더 많은 헛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맞벌이 가구에게도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그동안 총소득 요건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이 기존에는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나 인상된 4,4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이 금액은 올해 적용되니까요. 내년에 신청할 때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 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자라도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꿀팁들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매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는데 올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년에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나이 제한은 201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꼭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먼저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지급일자는 8월 말경입니다. 날짜는 매년 하루 이틀 정도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니까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단독 가구인 경우는 말 그대로 혼자인 경우이고요. 총 소득은 2,2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3,2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만약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헛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분들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놓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놓으시면 2년 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고요. 신청 또는 지급기간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꿀팁이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끝까지 안 보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층 분들에게 필요한 꿀팁으로는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직 참여한 분들이나 알바를 한 분들도 총 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경우에는 조정률이 20% 정도 적용되니까 도매업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연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 어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0%이고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은 45% 적용됩니다.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받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게 하므로 급하게 당장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악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총소득을 볼 때는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되고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해당됩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